네, 속도는 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만 방향은 확실합니다. 위쪽으로 또 한 번 전진하는 뉴욕장의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어떤 또 해석을 덧붙여 주실지 최현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를 조금 빼놓고 왕따가 되긴 했는데 또 한 번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의미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3대 지수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모두 소폭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000선에 안착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또 사상 최고치, 나스닥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면은 어제는 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상승을 하는 바람에 금융주, 은행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한 2%대 상승,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6% 상승, 웰스파고 같은 경우 1.9%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한 4% 정도 좀 급등을 해가지고 1.34에 마감을 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FDA에 정식 승인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소폭 밀렸죠. 어제는 반도체 기업들이 좀 강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9% 상승,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8%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중 한 7% 넘게 상승했는데요. 상승 이유는 주식을 1대2로 이제 분할한답니다. 10월 4일까지 매수하면은 10월 12일 날에 추가 주식을 한 주를 더 준다. 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 반도체 기업 웨스턴 디지털은 일본 키옥시아 홀딩스 반도체 기업과 이제 합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7.8% 급등했는데요. 장중 1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보면은 카지노, 여행주, 그 다음에 항공주 이런 경제 재개주들이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카지노 관련주들은 어제 말고 그저께에도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뭐 펜내셔널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8.6% 급등을 했고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4%대 상승, MGM 같은 경우는 2.9% 상승을 했습니다. 여행주 대부분도 뭐 카니발이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1% 중후반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어제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 사이클의 둔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엔비디아나 AMD 이런 쪽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싼 통신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파이퍼 샌들러의 이제 거기에 애널리스트가 주장을 했는데요. 네. 네, AMD, 엔비디아보다는 밸류에이션 싸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AMD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노출이 심하지만은 심해가지고 수요 변동이 크지만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신 쪽이다 보니까 네. 안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당이 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피신해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뭐 여기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로는 지금 올해 21년에 지금 반도체 관련 이렇게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2022년, 2023년,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브로드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부담이 덜한 브로드컴이 더 괜찮을 것 같다. 사상 최고가 찍고 있는 엔비디아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이런 멘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장 지수도 그렇고 종목별로 워낙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갑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살 게 주식밖에 없어서라는 굉장히 심플한 답변이자 굉장히 정확한 멘트셨던 것 같은 게 간밤에 시장을 끌어갔던 거는 명확하게 은행주하고 반도체, 네, 투톱이 이제 끌고 가면서 뉴욕장에 견인을 했는데 은행주의 상승 어떻게 봐야 될지 1.3을 넘어갔거든요. 미국채 네, 금리가요. 어제 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네. 어제 이제 보면은 1.34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지금 조금 더 갈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4 초반 정도
많이 가면은 5 1.4, 5 정도까지?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는 이제 뭐 완전히 하락은 멈췄고 이제 박스권에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에서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 앞두고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잭슨홀 미팅에서 강한 테이퍼링에 대한 뭐 지금 얘기는 다른 데서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좀 멘트가 코멘트가 좀 있지 않을까 항상 8월 달에 얘기 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그렇게 저도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강한 코멘트의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출시킬 거라고 보세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일정이야 시점은 아니고. 예, 예. 9월에 나올 것 같지만 FOMC에서 네. 뭐 10월이나 아니 뭐 11월이나 뭐 이 정도의 12월 연말보다는 조금 한두 달 땡겨서 할 것이다.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지금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막대한 유동성을 회수를 안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는 더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을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강력한 8월 예정 멘트가 있을 거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테이퍼링, 예. 테이퍼링 한다는 거는 유동성 회수 아닙니까? 네. 회수인데 그거에 회수를 한다는 거는 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쪽에 무게를 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다. 예, 그리고 향후에 테이퍼링 끝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올 것이고 장기 금리가 이렇게 턴을 한다는 것은 이제 바닥을 찍고 턴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 금리가 계속 단기 금리만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못 가는 것은 경기 침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반면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강력이 네. 그게 포인트군요. 이렇게 예. 장기 금리 턴하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가 나올 것 같은데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도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이 확실히 실린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반도체 때문에 너무너무나 헷갈리고 마음이 상했던 저희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밤에 고점 찍고 있는 반도체주 많았어요. 마이크론도 좋았고 웨스턴 디지털 7% 넘어가는 급등세가 나왔는데 반도체 완벽하게 살아난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핵심 7% 종목, 이상 네. 갔다가 좀 밀려 꼬리 달고 내려오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보면은 한 0.8 플러스 뭐 나왔죠? 예.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지요. 네. 반납을 했고 물론 박스권 상단에 좀 더 갈 여지는 좀 있어는 보입니다. 그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꺾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부담을 갖지 않느냐. 개별적인 주식도 그렇고 전체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더 이상의 뭐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뭐 조금은 더 갈 수는 있을지언정 뭐 큰 폭의 상승은 이제 힘들고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상승에 맞춰서 기술주가 하락을 하면 같이 하락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히 강했던 거는 그 국채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적으로 흘렀고 근데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조금 턴을 하는 것 같으니까 기술주가 향후에는 조금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꺾이는 것은 3대 지수 뭐 바로 꺾이는 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좀 강한 코멘트를 하더라도 지금 위에 상단에서의 바로 급락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멘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석을 좀 할 것이고요. 그런 거가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수는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다시 박스권 하단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기간 조정일 뿐일 것이다. 예. 그 정도로 네, 봐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멘트 듣고 저희가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감은 그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뉴욕장의 흐름을 훑어주시면서 괜찮았어요. 여행, 뭐 항공, 카지노 이런 것도 올라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컨택트주들에 나도 다시 한번 진입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분명 이 시점에서는 하실 것 같고 추세로 이어진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부진했죠. 뭐 나스닥보다는 S&P 500이야 어차피 시총에 따라가는 거니까 좀 별 열애로 좀 두고 있고요. 네. 다우 좀 부진했는데 다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습니다. 어차피 키 맞추기로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고 경기 민감주가 그러면 좀 못 갔으니까 어제 금융주가 움직였다는 거는 다시 경기 민감주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지노 관련주들이 지금 한 3일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틀인가 3일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카지노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조금 끝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힘을 내면은 그것도 키 맞추기가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오를 게 없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악재를 다시 한번 확대 생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멘트가 중요하네요. 한번 다 같이 키 맞추기가 된 이후에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면은 저희는 이제 대피해야 되고 또 안전지대를 찾아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준비를 한다면은 전문가님께서 뭐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좋은데 두 주식 다 좋은데 좀 싼 거 더 밸류에 대한 매력을 찾을 것 같고요. 시세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면은 이런 시장 지수와 또 베타 관계가 높지 않은 제가 조건을 너무 많이 단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쪽이 있으십니까? 뭐 섹터상으로든 종목으로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네. 섹터상으로는 저는 뭐 오히려 약간 음식료 업종이 좀 방어적이지 않을까. 코카콜라 원래 뭐 방어적인 주식이었고 음식료 쪽이요? 예. 그쪽으로 좀 보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투자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5G에 대한 악몽이 예, 있기 왜냐하면은 때문에 차트를 잠깐 보시더라도 뭐 볼까요? 급등락이 이어진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배당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투자하기로는 별로 그렇게 뭐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굉장히 해요. 안정적으로 차트가 예,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뭐 일단 뭐 피신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금 가지고 또 빠지면 또 사는 게 낫지 않나. 또 금리도 그렇게 인상할 것 같고 한데 은행주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은행주는- 은행주 베팅 괜찮아요? 은행주도 피신해 있기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시세가 확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은 뭐 장중에 좀 대처도 가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지금 잠을 잠도 좀 줄이셔야죠. 자야 되고 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양도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 성향상이 틀린데 저는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네. 베팅할 만큼의 메리트는 강하지 않다. 현금이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계산을 조금 해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장은 또 올라갔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네, 가감 멘트가 나오더라도 버틸 만한 힘 있다고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기간 조정 하에서는 약간 몸을 사릴 필요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똘똘한 종목들 잘 골라 나가신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베팅하기에는 너무 용기가 나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괜찮다. 현금도 좋은 선택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